사실 은행 카드 산업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는데 내년엔 좀 어쩔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주가 상당히 지주사들 부진했는데 저희가 내년 어떻게 보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은행은 그 NIM이라는 수익성 지표가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한 2018년 이후로 계속 하락 구간에 있다가 작년 올해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 효과도 있었지만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저원가성 예금 조달에 굉장히 쉬웠고요. 그래서 NIM이 상승을 했고, 은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상장사들은 다 금융그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증권, 그다음에 카드 이런 비은행 자회사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핵심 변수들 앞으로 첫 번째는 은행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일단 금리가 오를 때 상당히 좋죠. 개인 투자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작년 이제 올해 8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한 번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은행에 이제 그 NIM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과거에도 이제 한은의 그런 기준금리 정책은 우리나라 그 주택가격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후행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택가격 상승률과 기준금리의 괴리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빠르면 올해 11월, 그다음 내년에 2차례 정도 그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어서 NIM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전체적으로 이제 가계대출을 이제 규제를 하죠. 전체 성장률을 이제 둔화시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은행들은 가상금리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마케팅, 워낙 수요는 많고요. 수요는 많은데 이제 디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마진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거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 저도 어제 이제 회식 비슷하게 이제 저녁 자리를 가졌었는데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술집에. 그래서 결국 이제 자영업자들이 좀 안정이 되면서 지금 비정상적이었던 기업 여신의 가상금리도 이제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체 볼륨은 줄어들지만 마진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했었거든요. 자영업 대상으로 이자 유예도 해주고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유예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3월에 종료가 되는데 이미 벌써 담보라든가 보증서로 충분히 커버가 돼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증권사에 있으니까 저희 회사도 그렇고 경쟁 회사들 보면 증권사 어마어마한 이익을 벌어들였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그룹에서 보면은 카드, 보복 소비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증권자 회사들 이런 비은행 쪽의 이익 기여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는 금리가 조금씩 더 올라갈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자산 가격 조정이라든가, 또 이제 카드사들은 굉장히 큰 규제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은행 기여도는 상당히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계는 역시 은행 비중이 높은 금융그룹을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가맹점 수수료율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말 기점으로 아마 추가적으로 또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고, DSR 같은 경우도 카드사들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DSR 규제 같은 경우는 카드사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카드론이랑 금융상품 그 현금 서비스에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드론 규제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의 수익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제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핀테크, 빅테크들 이렇게 분석을 많이 보는데, 빅테크,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회사들의 이제 수수료율이 상당히 좀 높아서 카드사들의 저항이 상당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수수료가 높은 건. 근데 어쨌든 최근 감독 당국의 이 스탠스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빅테크 수수료율 규제 가능성도 상당히 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카드사들이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QR 코드가 보통 이제 20대들이나 30대들의 굉장히 익숙했던 이제 방식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40대, 60대 이런 전 세대에 걸쳐서 이제 더 이상 저항이 없어요. QR 코드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카드 대신에 QR 코드 방식으로 오프라인 결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네이버더라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전자출입명부 앱의 밑에 녹색 있죠. 네이버가 가장 먼저 이 전자출입명부 앱 QR 코드를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인식하는 게 이제 네이버가 굉장히 이제 브랜드화되는 이런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카드사들은 이런 QR코드 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가 본격적으로 뭐 이제 환경 쪽이 특히 지금 문제인데,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진짜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고탄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산 비용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그 회사들에 대해서 뭐 에쿼티 투자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중에 매각할 때도 어려울 거고 엑시트할 때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점진적으로 이 고탄소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익스포저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는요, 사실 전반적인 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 같은 고신용자 이제 직장인들이죠. 직장인들 고신용자의 대출이 가장 문제입니다.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요. 특히 그들이 자금 용도를 보면은 부동산 구매라든가 주식 구입의 상당 부분을 많이 썼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량 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출 총량 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산 가격의 버블을 좀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은행 건전성에도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뭐 저도 이제 카카오뱅크를 커버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어쨌든 빅테크가 금융업 진출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빅테크와 균형적인 발전 환경을 조성하겠다. 예, 이런 그 금융위원회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레거시 은행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텐데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리스크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하강이라던가 내년에 뭐 자산 가격이 이제 피크아웃 치고 이제 하락 구간에 있을 때는 은행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금리 인상 사이클이 2017년, 18년이었는데 그 당시 대비로는 지금 전체 이익 규모가 은행권의 이익 규모가 한 56% 늘어난 반면에 지금 우리가 PBR이라고 하는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는 지금 한 40% 정도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저희는 한번 한 40% 정도, 20에서 40% 정도 업사이드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주사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가 뭐 지배 구조 이런 모멘텀도 없었고 지주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핵심 자회사들 주가에 연동되는 어떤 그런 지주사의 한계를 보였고요. 지주사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건 SK 그룹인데요. SK 머티리얼즈와 SK가 이제 합병을 했죠. 이제 그래서 이 이후에 첨단 소재 부분에서 매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걸 좀 기대를 저희가 하고 있고 당장 내년부터도 매출 고수 한 20-30% 이상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K가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지주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한국의 뭐 소프트뱅크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최근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나 이런 것들은 이미 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내년부터 지속가능 식품이라던가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COT 포집 기술 이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현재는 약 한 6조 원 정도 매출이 나는데 앞으로 4년 정도 뒤에는 35조까지 매출이 지금 늘어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SK그룹 최근에 이제 텔레콤이 분할을 했고요. 텔레콤이 분할을 하면서 SK 스퀘어와 이제 텔레콤 이렇게 분할이 됐죠. 특히 이제 스퀘어 이렇게 분할을 하면서 통신 사업 그에 가려진 그런 플랫폼의 잠재력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재평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계기는 아마도 이제 IPO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스토어라든가 ADT 캡스 11번가가 내년에 이제 IPO를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SK 하이닉스를 이제 자회사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SK와 그다음에 SK텔레콤에서 분할된 SK 스퀘어가 합병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예전에 이제 과거 SK와 SK CNC 합병 결정 전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결국에 이제 최태원 회장님, 그러니까 오너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지분의 주가 퍼포먼스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SK가 여러 가지 그린 투자라던가 첨단 소재 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파이낸셜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 SK 주가 부양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좀 주가 눌림목이 내년에는 좀 해소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그룹 관련해서 지금 총수 일가가 25년까지 매년 2조 원이 좀 넘는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좀 의외였지만 삼성생명 그리고 이제 홍라이 여사가 전자지분까지 일부 신탁 계약 매도를 해서 일단 올해 상속세는 2조 원이 마련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2025년부터 25년 앞으로 4년 동안 8조 이상 추가적인 그 상속 재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직접 총수일가한테 배당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물산한테 배당을 해서 물산이 거기에 60에서 70%를 다시 재배당을 합니다. 근데 이 규모는 좀 크진 않고 또 삼성전자가 생명을 통해서 배당하는 게 있죠. 결국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특별 배당을 하지 않으면은 이 재원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오른쪽 지배구조도를 보시면 결국에 삼성물산이 거의 대주주인 삼성생명, 삼성 SDS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CJ그룹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저평가죠. 예를 들어서 이재현 회장님이 CJ그룹을 만약 판다고 했을 때 PF들이 굉장히 큰 규모를 지불할 건데 지금 이재현 회장님의 CJ 지분 가치는 1.5조도 안 됩니다.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이 부분은 아마도 3세인 이선호 씨의 지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주가가 자연적으로 눌려 있을 거고 투자자들도 선뜻 이렇게 접근을 못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내년에 이제 올리브영이 상장을 하면 이선호 씨가 11%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매각을 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약 2,200억에서 3,3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이 자금으로 CJ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혹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CJ사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29년 3월 27일 날 CJ사 우선주와 CJ 지분이 1대1로 교환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선호 씨가 이 24%를 들고 있는데 이번에 올리브영 매각한 금액을 가지고 우선주를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규모는 아마도 공개 매수 형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 3천억이 조금 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CJ도 일단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되면은 주가 눌림목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탑픽은 SK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파이낸셜 스토리에 의한 주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요. 삼성물산 역시 이제 주주환원이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분명히 이제 총수일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가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